안철수 국민당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굉장히 길었죠. 왜냐하면은 토론을 거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커 플러스 마라톤의 톤 해가지고 이제 완전 마라톤 하듯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둥근 테이블에 사람들이 직접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틀어놓고 저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돼가지고 다시 이제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긴 시간을 다들 이제 각오를 하고 왔겠죠. 그러니까는 토론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이 직접 이렇게 정당에 반영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국민의당 처음 창당할 때도 이렇게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 수기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자 잘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런 시도는 좋았으나 국민의당 자체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자 말자 무슨 리베이트 사건이다 해가지고 무슨 부패를 저지른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별 수 없네. 너희 그러니까 새로운 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패를 저지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도록 분위기가 흘러갔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청와대의 조작이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무혐의로 100% 다 풀려났던 겁니다. 그 문제가 다 100%라는 것만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논쟁만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문제는 전부 다 무혐의였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조직적으로 문바나 노빠들은 그렇게 조작을 일삼잖아요. 그것을 국민의당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쟁점이 있으면서 그 문제는 없는 것처럼 조용히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어저께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그 사실을 실토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동안에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 가서 이 사람이 구상을 한 것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양당 정치로 진영 싸움만 하잖아요. 그러고는 같은 범죄자 집단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 권력을 남용을 해서 전부 다 도둑질, 세금 도둑질 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얼마나 고개가 뻣뻣해지는지, 그리고 전부 다들 정당이 잘못하든 그 썩어 빠지든 간에 전부 다 나중에 공천 한 자리 받기 위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뽑아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사태 때 보세요. 민주당에서 누구 한 명 나와가지고 조국이 저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자기가 했던 말에 모두 다 반대되는 어떤 행동만 하면서 인생 전반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 가족이다.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온갖 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조국 가족에게 딱 떨어지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저질적인 그런 조국의 그런 조국 가족이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생충 가족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기생충 가족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영화가
이렇게 상을 앞으로 받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걸로 뭐 시장 조사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뭐,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결과까지 내보냈는데, 저는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기생충 가족, 조국 가족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꼴이 어떤가요?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국을 아주 그냥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런 모자라는,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가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정봉주가 계속 완전 조국을 조국을 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검찰을 완전히 때려 죽일 집단인 것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이제 한 자리 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러나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조국이 전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정봉주 말은. 그런 사람이 공천의 대상이 된다면은 민주당 뭐 뻔하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국을 비호했던 새로운 인물들은 공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추행 이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던가 봐요.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거죠. 김의겸은 중간에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뭐 조국하고 자기를 동일체인 것처럼 왜 이렇게 조국도 힘들고 나도 힘드냐 이러면서 조국의 그 비호를 했던 막간 사람들 있잖아요. 조국 좀비들. 그 좀비들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랬겠죠. 김의겸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면은 자기도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다. 뭐 그런 계산이 깔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근무를 이렇게 불법으로 사가지고 대변인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의 뭐 쫓겨나오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았다고 그 차익을 좀 냈다고 나를 공천을 달라 하는 그런 공천 장사를 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완전 저는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도 그렇다 하더라도 신진 세력들은 그런 어두운 지나온 과거가 드러난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김의겸 같은 사람, 정봉주 같은 사람들은 워낙에 이미지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무리 조국을 이렇게 수호하겠다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온갖 이빠른 소리를 했지만 결국은 토사구팽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고민정이라는 저 한심하고 좀 생각이 모자라는 여자는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정말 자기는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지 진짜 저는 정말 황당해요. 고민정이라는 사람을 보면 발언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전혀 어떤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완전히 맥락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모든 게 제대로 파악이 쫙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랑 A4 용지 보고 읽는 거랑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정이라는 좀 모자란 띨띨한 이 여자는 완전히 진짜 고민정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띨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봉주는 아마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저 띨띨한 고민정보다 내가 나은데 왜 나는 안 주냐,
왜 공천권을 안 주냐 이러면서 끝까지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봉주는 정말 한심해요. 예, 그 사람 생각도 정말 짧고 또 기회주의자에다가 이번에 조국을 감싸면서 그것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한심한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정봉주가 보니까. 근데 본인만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조국이 저지른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들이 많은가요? 그것들이 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도 끝까지 개기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한심한지.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좀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중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완전 좀비 정신으로 뭉쳐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또 민주당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누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전부 다 조국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기대를 해요. 완전히 기대를 접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신당 창당한 안철수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손학규가 저런 더티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하고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유승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페어플레이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봐왔기 때문에 안철수는 진짜 깔끔하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신당을 창당을 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대됐잖아요. 진중권이 초대돼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진중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뒤집지 않더라고요. 신문지상에 나왔던 말,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초대했잖아요. 거기서 했던 말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래요. 정직하시라. 자기 생각에 정직하시라. 그것이 자기가 정치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안철수도 그런 말을 하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회를 이용하고 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당 발기인 그 긴 시간을 어쨌든 지켜보면서 이거 너무나 느낌이 좋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저는 지켜볼 예정인데요. 다른 분들도 좀 안철수를 다시 한번 그래도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나름대로 재편성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지금의 이 양당 썩어 빠진 정치는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나가지고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거죠. 황교안이나 이낙연이나 나이 먹었고 그동안에 해왔던 짓거리는 너무나 더티했었고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야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 국민당, 안철수, 진중권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그래도 미래가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지켜보기로 했어요. 바이.